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바리스타는 뉴스백 브리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좀 여러분과 나눠 봐야 될 얘기가 많네요. 자, 잠시 커피 좀 내리고 여러분 다시 오겠습니다. 네, 허재현 기자입니다. 저희 시사바리스타는 어려운 시사 이슈와 뉴스를 여러분들이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커피 한 가득하게 내려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여러분 백브리핑 함께 하시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무덤 속에서 다시 끄집어냈어요. 참 총선 앞두고 여러 돌아가신 분들이 자꾸 살아납니다. 네. 이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입한 의료보험 제도가 코로나19 극복의 토대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매우 혁신적인 의료보험 정책과 고용보험 정책을 만들어서 이 위기 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라고 황교안 대표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코로나 방역 실패. 네. 요렇게 주장만 계속했다가는 자꾸 고립되니까. 왜냐면 우린 세계적으로 방역을 너무 잘하고 있는 국가로 지금 알려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략을 바꿨어요. 네, 전략을 바꿔가지고 그래 방역 잘한 건 맞는데 그게 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문이야. 요렇게 전략을 수정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허재영 기자가 다시 한번 팩트 검증. 근데 제가 나서기 전에 우리 또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반박에 많이 나선 상태예요. 그분들의 발빠른 반박글들을 좀 몇 개 찾아왔는데 우리 그 전우영 역사학자님께서 역사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저 같은 이제 80년대생 이후 세대들은 사실 의료보험 이런 게 언제 어떤 경로로 이렇게 생겼는지 사실 잘 몰라요. 왜냐면 태어나기 전의 일이니까.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이게 만들어졌나 보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학자께서 정리를 좀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이 1963년에 처음 제정돼서 64년에부터 시행이 됐다 그러네요. 그때 이제 박정희 정부 때 군사 정권이죠. 무상 의료를 좀 자랑하고 싶었겠죠. 왜냐? 북한에서는 무상 의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 국민들에게 좀 선전용으로 뭐 하나 좀 필요했었겠죠. 그래가지고 급하게 요 비슷한 걸 하나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는 임의 가입 방식이었고 의무 가입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입자가 당시에 거의 없었대요. 거의 없었고 다만 1977년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죽기 한 2, 3년 전이죠. 그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지금처럼 이 보험료를 어떤 분담해서 강제로 가입하는 의료보험 제도가 만들어진 게 그때가 1977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지금과 같은 의료보험 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반 정도는 맞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왜 절반 때문이냐? 그때는 공무원, 군인, 교사, 그리고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 노동자, 그러니까 좀 안정된 어떤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기업이랑 공무원들만 이 의료보험에 가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국민의료보험 제도였던 거죠. 그때 그러면 박정희 정부가 왜 이거를 도입을 했냐? 그때가 1977년 여러분 잘 떠올려 보십시오. 유신 체제가 거의 이제 종말을 향해 치닫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노동자 운동 같은 게 막 커지던 때입니다. 막 중화학 공업 분야라든지 대기업 노동자들 이런 분들 사이에서 독재 체제 뭐 그리고 어떤 저임금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정권이 좀 말기로 접어들고 막 이럴수록 뭔가 좀 회유책 같은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화해 어떤 공무원, 군인, 교사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뭐랄까 특권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료보험 제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우용 학자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글을 보면 당시에는 어떤 술집 같은 데 가도 외상술 같은 거 먹을 때 이 의료보험증만 맡기면 심지어 외상술도 먹을 수 있었대요. 여러분 그때 사셨던 분들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의료보험증이 일종의 나 안정된 직업 가진 사람이야 뭐 이런 걸 설명하는 어떤 증 같은 게 됐었나 보죠. 예.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식 의료보험 제도가 지금 굉장히 지금 다시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졌던 어떤 부유층들을 위한 건강보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됐다면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다름없는 그런 의료보험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왜냐? 중소기업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 대부분 우리나라 많잖아요.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에 감염됐어도 병원에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숨질 수 있는 겁니다. 예.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의료보험 체계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놓은 의료보험 체계로 코로나 극복하고 있다. 야, 이런 말은 진짜 역사적으로 거짓말인 거죠. 예. 자, 그럼 현재와 같은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된 건 언제냐? 1989년도부터라고 해요. 예. 그러면은 그때는 또 뭐야? 민정당 정부 때네. 뭐 이렇게 또 막 선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민정당 정부가 이분들이 이거 뭐 어떤 뭐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뭐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당시가 여러분 어떤 때였습니까? 87 6월 항쟁 이후에 이 삼김이 이렇게 분열되는 바람에 당시에 원래 민주정권이 들어섰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정권이 진짜 날치기로 그냥 노태우 대통령이 그냥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어떤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이 있는데 국민의 어떤 감정이나 민심은 거의 대다수가 다 정부에 막 등 돌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민심을 가라앉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 선물처럼 내놓은 게 바로 그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는 무슨 뭐 윗대가리들이 박정희나 노태우나 이런 사람들이 뭐 선견지명을 갖고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싸워가지고 얻어낸 쟁취의 산물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최루탄, 살인적인 어떤 고문, 막 이런 폭력에 맞서서 싸워가지고 쟁취해낸 게 바로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지금 선물처럼 가지게 된 게 바로 이 국민건강의료보험 제도라는 겁니다. 무슨 뭐 어디다 대고 박정희를 팔고 진짜 이 사람 진짜 정말 거짓말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는 정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여러분 총선 때 제발 투표 좀 잘하세요. 제발 좀. 하도 보다 못해가지고 우리 김대중 정부 때 이 국민건강의료보험 제도를 실제로 틀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한 당사자가 글을 올렸어요. 예. 서울 송파갑 지금 총선에 출마한 조재희 후보인데 이분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의료보험 제도를 이 국민 모두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현 체제로 만든 것은 김대중 정권이다. 바로 내가 김대중 정권 시절 청와대 삶의 질 향상 기획단의 기조실장이었다. 그래서 현재 의료보험 혜택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합 추진한 정책 기획자가 바로 나다. 이러면서 황교안 대표가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뭐 꼭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거의 이제 의료 민영화 정책.
그런 것들이 이제 열심히 추진이 됐는데 여러분 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어려워서 그런 건데 이거를 이명박 정부 때 이거를 폐기하려고 그랬어요. 예, 정부가 이거를 나서서 추진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지금은요 몸이 아프면 어떤 병원에 가든지 간에 어떤 종합병원을 가든지 간에 동일한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병원이나 뭐 현대아산병원이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 아무나 가도 돼요. 아프면 예약만 하면 돼요. 물론 약간 이제 좀 소문난 명의로 어떤 게 알려진 어떤 의사들은 우리가 예약을 하더라도 뭐 1개월이나 한 2개월 뒤쯤에 예약이 잡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불편만 좀 감수하면 그분에게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분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의료진들의 그 질이 대충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특진이 아니어도 그냥 일반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삼성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 뭐 세브란스 이런 데 가서 진료 받으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뭐 일주일에서 보름 안으로 대부분 다 예약이 잡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게 바로 당연 지정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으로 다 지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삼성병원이든 동네 뭐 조금 중소규모의 병원이든 어디든 다 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우리가 편한 데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당연지정제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죠. 미국은 뭔가 그게 국민건강보험이 되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나라는. 그래서 좀 낮은 수가를 주는 국민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미국에도 있는데 거기는 병원들이 계약을 잘 안 해요. 예. 우리 병원에 오려면 다른 민간보험사랑 계약하신 분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은 그래요. 예, 거긴 보험 제도가 다 다르거든요. 예, 우리나라처럼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부유한 사람들은 민간보험사에 비싼 보험료를 내고 그 보험만 해당되는 병원에 가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미국은 그래요. 대신 그럼 미국은 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거기도 국민건강보험 같은 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병원들이 좀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공공병원이나 이런 데만 가죠. 그런데 거기 가면 진짜 사람들로 막 넘쳐납니다. 예. 그거 이용해 먹다가 막 진짜 병 걸려서 죽어요. 예. 미국이 이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굉장히 우수한 체계인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폐기하려고 한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 때예요. 물론 그 정책적 고민은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뭐 암암리에 있었지만 그것을 대통령 공약으로 이거 듣고 보니까 김대중 노무현 때 연구했던 건데 이거 되게 좋네. 예, 어떤 의료보험이 지금 뭐 수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뭐 돈 세금도 잘 안 거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되기 직전인데 이거 뭐 이거 개선하는 좋은 방법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겠다라고 선언해서 민간보험 시장을 대신 열심히 키워주겠다. 그래서 국민건강의료보험의 어떤 뭐랄까 재정적 붕괴를 막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던 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도인가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합헌 판정이 나요. 당연지정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그 공약이 중단됩니다. 하도 막 또 시민들이 반발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이게 불과 10년 전만 해도 박정희 정부 때 그래요. 뭐 기틀을 잡았던 그 국민건강의료보험제도라고 칩시다. 그런데 불과 니네 당은 10년 전에 그거 다 없애버리려고 했었거든요. 황교안 씨. 그거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습니까? 박정희의 유산을 지키려면 좀 제대로 하세요. 예.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어디서 지금 선거팔이 유세를 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한 60대 청취자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
여러분 뭐 약수터나 뭐 이런데 뭐 어디 뭐 이렇게 동네 모임 같은데 동창회나 뭐 이런데 뭐 지역에 모임 가시면 황교안 씨가 한 얘기 분명히 많이 들을 거예요. 지금의 이 의료보험제도 박정희 때 만든 거야. 그래서 미래통합당 뽑아줘야 돼. 황교안이 옳은 얘기했네. 이런 얘기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반박을 해주세요. 그때는 대기업, 자영업자들만 가입할 수 있었던 의료보험 제도였어. 그거 지금 그대로 가지고 왔다가는 아마 여러분도 코로나19 제대로 진료 못 받을걸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당연지정제 폐지하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요렇게 반박하세요. 잊어먹었던 것도 허재현 기자가 이렇게 천천히 알려드리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질병관리본부가 언제 생긴 그 정부 기관인지 아십니까? 노무현 정부 때 생긴 거예요. 앞으로 전염병인 확산이 굉장히 반복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해서 미리 만들어둔 게 바로 질병관리본부란 말입니다. 그거 없었으면 지금까지 어쩔 뻔했습니까? 물론 문재인 정부가 질병관리본부가 뭐 노무현 때 만든 거예요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 그럼 또 자화자찬한다고 또 소리를 들을 거니까. 그건 그냥 국가로서 해야 될 당연한 역할을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질병관리본부가 노무현 때 만들어진 거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근데 황교안 대표는 왜 40년 전에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선거에서 이용해 먹냐는 말이죠. 제가 또 흥분했나요? 전 진짜 이 핑크색 땅만 진짜 얘기하면 화가 치밀어요. 화가 치밀어. 아 참. 그 다음 뉴스 넘어갑시다. 의사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또 많은 또 언론들이 이것도 대서특필했네요. 의사협회 회원들이 68.9%가 정부 코로나19 대응이 잘못됐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사협회가 30일 의사회원 1,5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네요.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의사협회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으니까. 여러분 뭐 최대집 그 의사협회장이 일배나 하던 분이에요. 그리고 막 박근혜 막 탄핵 반대 집회 이런 거 나서시는 분이고 이게 거의 정치 집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의 의사협회 지도부가. 의사협회가 물론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변질된 집단이라는 거 정도 여러분 먼저 일단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설문 문항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묻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봅시다. 설문조사 문구가 이래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사태 초기 중국 경유자 입국을 전면 제한할 것을 의협에서 지속해서 권고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협회 여러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84.1%가 사태 초기에 중국 경유자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것만 물으니까 결과가 이렇죠. 근데 그래요. 정부가 뭐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한 것도 물어봐야죠. 그럼 설문조사가 이렇게 꼭 나올까요? 제가 우리 시사바리스타에서 얼마 전에 짚어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기자들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로이터 통신 기자는 찾아가가지고 1월 말에 그 서울역 긴급 그 방역대책 그 회의, 거기서 우리나라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급하게 제약회사 대표들 다 모아가지고 빨리 진단키트 만들어라. 지금 우리나라에 4명밖에 확진자가 안 나왔지만 중국에서 이게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일주일 안에 이거 개발하세요. 해가지고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광범위하게 빨리빨리 감염자 의심되는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진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역이 한 달 만에 지금 이렇게 성공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건 안 물어봐요. 의협이. 정부가 이렇게 빠르게 코로나 진단키트 개발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회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항은 없어요. 왜?
잘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쏙 뺀 건가? 또 요즘 또 우리 정부가 또 뭘 잘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방역 이런 거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종교 집회 같은 거 굉장히 금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행정명령 안 들으면 구상권 청구하겠다. 예? 막 으름장 놓잖아요. 이런 건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또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아니 무슨 종교 집회 뭐 탄압하고 있다고 진짜 일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뭐 초등학교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다 계속 지금 예? 방학하고 있는데 그러면 초등학생들 다 탄압하고 있는 겁니까? 저 지금 운동 좋아하는데 헬스장도 못 가요. 문 닫아가지고. 그러면 헬스 동호인들 다 지금 탄압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온 국민이 동참해가지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 어디 무슨 종교 집회 탄압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목사님들? 진짜 국민 세금 들여가지고 에? 당신 목사들 지금 교인들 지금 코로나 걸린 거 우리가 지금 다 치료해주고 있잖아요. 당신들이 돈 내세요. 그런 얘기할 거면.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커피물 좀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허재현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오늘은 뉴스 백브리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경남 도민일보에서 이런 칼럼을 실었는데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중국인 입국 금지 타령이라는 이제 제목의 칼럼이 실렸어요. 아직도 일부 정치인과 국민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 바이러스가 퍼졌다며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자,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새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관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미 두어 차례 경험한 적이 있다. 첫 번째, 2016년 1월 북한이 수소폭탄의 실험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 롯데그룹이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은 곧바로 우리나라에 보복했다. 그죠? 예. 불과 얼마 전 사례도 있다.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이 멈춰섰다. 그 바람에 그들 공장에서 부품을 납품받는 국내 자동차 공장까지 멈춰섰다. 처음에는 단축 조업으로 버티다 더는 부품 조달이 어렵게 되자 결국 공장 가동을 멈춰야 했다. 정부가 나서 중국 측에 협조를 구하고 나서야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다. 그죠? 자,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게 정부인 겁니다. 아니 그럼 최대집 씨가 대통령 하시든가요. 예. 자, 지금 우리나라 수출 규모로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약 25%입니다. 예, 지금 중국의 눈치를 우리가 지금 뭐 보고 싶어서 봅니까? 예.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온갖 자영업자들. 어떡할 건데요? 예, 그거 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다 지금 뭐 다 돌봐줄 겁니까?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왜 이런 걸 생각을 안 해? 맨날 경제 타령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탈리아 보세요, 여러분. 이탈리아도 그 중국인 그 직항편으로 입국되는 사람들 다 막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 지금 상황이 어때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창궐한 것의 대다수는 좀 안타깝지만 신천지 교인들 때문 아닙니까?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퍼뜨린 게 아니에요.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게 밝혀진 거 가져와 보세요. 자, 경남 도민일보의 중국인 입국 금지 타령이라는 칼럼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좀
헐뜯고 싶고 막 후진국처럼 만들고 싶은 그렇게 노력하는 언론사가 하나 있죠. 예, 조선일보. 미국이 진짜 여러분 진짜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요즘에 우리 그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대통령의 품격 여러 가지 미국이 하나도 안 부러운데 저 미국이 하나 딱 부러운 게 있어요. 뭐냐? 조중동이 없어요. 거기는. 그거 하나가 딱 부러워. 미국이. 우리나라는 코로나랑 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조중동이랑 싸우는 것도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다른 취재를 못 한다니까요, 요새. 왜냐면 조선일보 조중동이 무슨 또 허위 기사 쓰는지 막 찾아야 돼 가지고 여러분. 아, 진짜. 조선일보가요? FDA 그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우리나라 그 진단 키트 사전 승인됐다라고 그 밝힌 그 외교부의 보도 자료가 가짜 뉴스다. 뭐 이런 기사를 30일 날 냈어요. 허허허허. 조선일보가 이렇게 썼습니다. 현재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한 FDA의 긴급 사용 승인 허가 리스트에는 국내 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 관련 기업들 주식이 테마주로 언급되며 연일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예민한 상황에서 정부의 섣부른 발표로 관련 업체들의 업무에 큰 혼선이 빚어졌다. 외교부가 주식시장에 루머를 퍼뜨리는 작전 세력과 다를 게 뭐냐? 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외교부가 바로 반박 보도 자료를 또 냈어요. 미국 현지 시각으로 27일 우리 정부가 미국 쪽으로부터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국내 업체 3곳의 진단키트 제품이 잠정 FDA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거는 이제 정확히는 이렇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뭐냐, 정정을 한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이 잠정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긴급 사용 승인 번호를 부여받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는데 일단은 잠정적으로 긴급 사용 승인 번호를 부여받았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는 아직까지 뜨진 않은 거죠. 예. 그리고 그 FDA 이 긴급 승인 뭐 이런 것도 워싱턴 타임즈에 다 보도가 된 내용이라고 하던데요. 예. 조선일보의 보도에 좀 화가 난 어떤 그 제약업체 관계자가 이런 글을 올린 것도 알려지고 있네요. 저는 FDA 승인받은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인데 이럽니다. 이미 조선일보 기사가 나오기 전에 외교부랑 우리 업체들이랑 연락을 긴밀히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밥 먹고 있다가 팀장님들한테 우리 허가받았다! 라고 얘기 듣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조선일보 보도가 나와서 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라면서 황당해하고 있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FDA를 뚫은 것은 진짜 엄청난 한국 진단검사 사상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는 사건입니다. 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가 제가 하나 아쉬운 건 이거예요. 뭐냐면 이런 건 그냥 업체들이 보도자료를 내게 하세요. 왜 굳이 외교부가 뭐 이런 걸 굳이 뭐 보도자료를 같이 내요. 먼저 내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이렇게 트집 잡히지. 그러니까 뭔가 정부의 어떤 성과처럼 포장해서 그냥 광고를 하지 마. 업체들이 그냥 어차피 알아서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조선일보의 이 허위 보도도 화가 나지만 외교부도 그냥 조선일보에 그냥 빌미 잡힐 일을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알려질 건데 뭐.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우리 외교부 다 칭찬 받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조선일보에 책 잡힐 짓은 조금 더 하면 안 돼요. 이놈들은 어떻게든 그냥 정부 헐뜯느라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자, 아무튼 FDA 사전 승인 축하! 박수. 마지막으로 총선 격전지 소개 잠깐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디로 가볼 거냐? 여기로 좀 꼭 가보고 싶어요. 어디 보자.
송파을 선거구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랑 배현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다시 맞붙었어요. 근데 2018년 6월 재보궐선거 때는 최재성이 이겼죠. 근데 지금은 배현진이 조금 앞서고 있는 선거 결과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중앙일보가 이런 조사를 했는데 배현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40.3%, 그리고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7.5%.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서 살짝 경합 중이네요. 여기가 최근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 지역구가 그 1만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 헬리오시티가 들어선 곳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부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과거 한 2년 전보다. 그래서 배현진 후보, 이 미래통합당 쪽의 후보의 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전을 좀 최재성 후보가 하고 있어요. 국민일보가 이제 이런 보도를 했네요. 석촌동 주민의 이야기. 인물도 당도 배현진 후보가 나와서 찍으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또 어떤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이아무개 씨 29살 여자. 최재성 후보가 지역을 위해 한 게 뭐냐. 친문의 정체성만 있어서 뽑기 싫다. 라고 말했다라고 보도를 했네요. 29살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이아무개 씨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아무개 씨, 국회의원은요, 원래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중앙의 국회에 가서 법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거 좀 알고 좀 투표 좀 참여하세요, 제발. 그럼 지역 정치는 누가 하냐?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래서 지방선거를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역의 일꾼을 뽑기 위해서. 그럼 국회에 가서 막 송파구 주민들만 위한 막 법안을 만들고 막 예산 따오고, 그럼 그게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까, 그게? 그렇게 그 지역의 예산 따먹기 정치하는 거, 그게 우리 국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사실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들만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앙의 정책, 우리 전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지역을 위해 일한 게 뭐냐 이러는 거는 사실 국회의원 선거가 뭔지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29살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이아무개 씨, 젊은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지역구 주민들이 다 이래요. 이런 얘기 맨날 해. 아니 선거 뽑아줘놨다니 콧배기도 얼굴 콧배기도 안 비쳐. 맨날 이런 얘기 하시죠. 아니 국회에 가서 일할 사람을 왜 자꾸 뭐 동네 시장에 나타나라고 얘기하세요. 국회에 가서 일하느라 바쁜데. 국회의원이 무슨 일 하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맨날 전통 재래시장 돌아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런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국회에 출석 잘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회의 출석 잘 안 해요. 법안에 뭐가 통과되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지역에만 있지. 그럼 지역 정치인은 누가 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의원, 시의원을 따로 뽑는 거고 시장도 따로 뽑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역 정치를 하라 그래야죠. 그런 사람들한테 왜 지역의 예산이 계속 돌지 않느냐, 돈이 안 도냐, 이런 얘기를 거기다가 하셔야죠. 왜 국회의원한테 하고 있어요? 이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례 후보를 더 많이 내야 돼요. 앞으로 갈수록 이 지역 정치 폐단이 그래야 사라집니다. 화가 나는 지역구 소식도 있지만 조금 반가운 소식도 하나 있어요. 춘천에서 들려온 아주 기쁜 소식. 드디어 여러분, 누구냐, 김진태 씨를 우리가 집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춘천에 봄이 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갑시다. 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가 44.2%,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가 37.3%를 지지를 받는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네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가
예, 나왔네요. 오마이뉴스 보도입니다. 3월 30일 춘천 MBC에서 뭐 이렇게 여론조사 했나 봐요. 여러분, 제가 춘천에 놀러 가는 마음이 항상 편하지가 않았어요. 왜? 자꾸 김진태 찍어주시는 분들이라. 예, 그 진짜 낡은 정치인. 근데 이제 좀 춘천 닭갈비 좀 먹으러 갈 수 있게 됐네요. 우리 코로나 잠잠해지면 총선 결과 보고 다들 춘천에 놀러 갑시다. 춘천 지역 주민 여러분, 선택 잘하십시오. 선택 잘하셔야 제가 닭갈비 그거 팔아주러 갈 겁니다. 아시겠죠? 김진태 집에 보냅시다. 자, 허재영 기자의 뉴스백 브리핑으로 함께한 시사 바리스타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시사 뉴스 쉽게 설명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당분간은 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